파란 리본 TV입니다. 남편 아내 사용 설명서 코너입니다. 오늘은 95번째 결혼의 마음 챙김 7번째입니다. 결혼의 환상 깨기이기도 하죠. 결혼도 에이징이 필요하다. 결혼에도 에이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나이 들매 미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 들매 미학이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들이 있다. 나이가 들면 새롭게 느끼는 것들이 많아진다.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않는다. 또 사소한 일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나이가 잘 들어가는 사람을 늙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잘 익었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 면에서 보면 결혼한 부부가 싸우는 이유는 피차가 젊어서 좀 더 비약해서 어려서 싸운다고 보면 됩니다. 젊을수록 어릴수록 요구가 많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욕망이나 요구가 많으면 상대방에게 배우자에게 무의식적으로 요구하든 아예 대놓고 요구를 하든 어떤 원터를 머스트로 만들어서 요구를 하든 그런 구가 많을 때 이것들이 거절되면 그 거절로 인해서 분노가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면 좋은 감정이 오갈 리 없고 그래서 코피 터지게 싸우게 되는 건데 사실 이거는요 이 영유아적인 그런 특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인간의 발달 단계에서 영유아기는 자기 중심성의 시기다. 자기만을 중심으로 온 세상이 돌아간다. 가까이는 돌봐주는 부모로부터 해서 온 주변 세상이 온통 자기만을 위해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그 시기를 말합니다. 물론 그 시기를 자연스럽게 잘 거치면 좋은 대상 경험을 통해서 이 기적 속성에서 이 타적 속성으로 조금씩 이렇게 변화되어 가고 또 동시에 더불어 사는 함께하는 여러 사람과 어울려 사는 그런 법을 배우게 되죠. 자, 그렇게 자연스럽게 성장을 해야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 기적 속성을 드러낸다. 이기적으로 집약되어 있다. 이기적 관점만 가지고 있다라는 말은 이 정신 나이가 갓난아기 수준에 머물러 있다. 고착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이 기적 사람보다 이 타직인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연예인 중에 그 대표적인 사랑꾼 최수종 씨 부부 같은 경우를 쭉 보면 특히 최수종 씨 같은 경우는 자기 아내를 위해서 뭘 해줄까를 항상 궁리하는 모습을 보죠. 부부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즉 이 기적 속성이 아니라 이 타적 속성을 가질 때 피차가 행복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상담 프로그램이나 혹은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 코피 터지게 싸우는 그런 관계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자기 관점으로만 바라보고 있고 자기의 니즈, 자기의 요구, 자기의 바람을 응해주지 않았다고 화내는 그런 것들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누차 다뤘듯이 생물학적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정신 나이가 똑같이 성장하는 건 아닙니다. 생물학적으로 나이가 들어도 발달이 되지 않으면 그 단계에서 고착되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어린 아이는 요구가 많다. 요구, 요청, 바람 이런 것들이 많다. 요구 자체가 없으면 거절도 없고 거절받을 일도 없고 거절당할 일이 없으면 분노할 일도 없고 화낼 일이 없으면 싸울 일도 없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나이가 들어간다는 말은 그러니까 사소한 요구도 욕심도 점점 더 줄어간다는 이야기고 그럼으로써 요구도 하지 않는 거고 또 만족하는 법도 배우게 되고 또 이 황금률의 법칙처럼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상대방에게 베풀어 주려고 하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생김으로 인해서 나이가 들면 모든 면에서 여유로워지고 더 행복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코피 터지게 싸운다는 말은 여전히 젊다, 좀 비약하면 여전히 어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에이징이란 말의 뜻은 어떤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아주 무르익었다, 녹익었다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몇백 년 된 한옥, 아주 고택들 같은 경우 에이징이 멋지게 잘 돼서 보는 것만으로도 어떤 품이나 품격을 느낄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죠. 또 스트라디바리우스 같은 그런 몇백 년 전에 만들어진 그런 바이올린 같은 경우도 뭐 몇 억을 호가하는 그런 비싼 악기로 거행되고 있는데 이런 악기는 신품보다 오히려 오래된 악기, 에이징이 된 악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매력이 있습니다.
이 악기도 에이징이 된 악기가 좋다라고 하는데, 에이징이 된 악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냥 방치해 두면 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놔두면 그거는 썩거나 오히려 더 퇴색되는 개념이지, 에이징이 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에이징이 되려면 매일매일 어떤 정해진 루틴을 이행을 해야 되죠. 매일매일 만져줘야 되고, 매일 만지고 연습하고 또 공연하고 또 만져주고 또 틀어진 부분들 정리도 해주고 쓸고 닦고 고치고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고택을 유지하는 방식은 사람이 살게 함으로써 늘 주변을 쓸고 닦게 하게 만들고 잡초도 뽑고 또 관리도 하고 또 보수할 부분은 보수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유지를 해 나가는 거지, 그냥 방치해두면 금세 못 쓰게 되죠. 저는 이 기타와 이 부부 관계를 유비로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란 기타를 구입하는 것하고 똑같다. 어떤 종류의 기타를 구입할 건지, 내가 가용한 예산이 얼마인지 거기에 맞추어서 기타를 구입하듯이 내 상황과 내 형편에 맞게 배우자를 만나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는 건데, 일단 기타를 샀다면, 제대로 골라서 잘 샀다면 그 다음부터는 배우고 익히는 과정이 필요하죠. 참 재미있는 사실은요, 매일 사용하는 기타는 목이 휘지 않습니다. 기타의 생명은 줄과 이 목에서 줄이 띄지 않는 건데, 이 6개의 줄이 있는데 말 6마리가 땡기는 6마력이나 작용되고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늘 팽팽하게 땡기는 상황인데, 이 매일 사용하는 기타는 그렇게 목이 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방치해 둔 기타, 줄을 풀어놓지 않은 상태로 팽팽하게 감은 상태에서 그냥 방치해 둔 기타는 목이 휘어져서 붕 떠서 지판에 이 코드를 짚을 수가 없는 상태로 가게 되죠. 참 재미있는 거는요, 매일 10분이라도 한 30분 정도만 사용을 하는 기타는 항상 줄을 메어놓은 상태여도 목이 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물리학적으로, 시간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하루에 30분을 사용했다 할 경우에 하루에 30분을 사용하고 그냥 방치해둔 기타는 24시간인데 30분을 사용하면 23시간 30분 은 항상 이 24시간 걸려있는 기타처럼 항상 걸려있는 상태의 기타라는 거죠. 이 30분 차이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매일 30분을 사용하는 이 기타는 목이 휘지 않고 소리도 점점 더 예뻐지고 목재도 에이징이 되어 가는데, 사용하지 않은 이 기타는 줄도 뜨고 목재도 이상하고 소리도 탁하고 이런 것들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에이징이 되려면 매일매일 연습하고 또 조율하고 고쳐주고 맞춰주고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요즘은 이 기타를 만들 때 제작자들이 에이징된 소리가 좋다는 걸 알고 아예 기타 앞판을 만들 때 에이징된 목재를 사용을 합니다. 일명 탄화목이라고 그래서 나무를 아주 높은 열에 통과하게 만들므로 인해서 마치 불에 그을린 나무처럼, 그래서 온 수분이 완전히 날아가고 아주 몇십 년 지난 것 같은 그런 상태의 목재를 만들어서 기타를 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다루다 보면 불편한 것들을 얘기할 수 있죠. 제가 사용하는 포크 기타가 이 코드를 짚는데 먼지 코드가 이렇게 힘이 들어가고 막 잘 안 짚히고 짜증이 나죠. 자, 그래서 목 휘기를 이렇게 쫙 살펴보았더니 약간 목이 휘어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자, 그럴 때 이 육각 렌치를 통해서 트러스 로더라고 왼쪽으로 혹은 오른쪽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장치가 기타 목 이 통 안에 내장되어 있죠. 그래서 그 기타를 눕혀놓고 그 트러스 로드를 통해서 조정을 했더니 잡기가 편해진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늘 그렇게 자신의 상태에 맞도록 조정하고 조율하고 확인하고 사용해주고 늘 사용을 하면 그 기타는 에이징이 아주 잘 된 그런 기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악기가 에이징 되려면 매일매일의 루틴, 매일 사용하고 매일 연습하고 공연하고 활용을 하듯이 결혼도 마찬가지, 부부도 행복하려면 매일매일 서로 조율하고 협상하고 맞추고 수정하고 고치고 그런 작업들, 서로가 매일 교류하는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결혼에도 에이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